네, 10월 27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보면 우리 증시가 좀 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오늘 환율도 떨어지고 네. 미증시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둘 다 지금 양대지수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삼성, 우리의 샘송이죠.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뭔가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쭉쭉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아마도 보실까요? 이제 삼성 계열사 직원분들이 가장 좀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드디어 회장으로 이제 승진이 됐잖아요. 사실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돼요. 뭐 다른 이제 회장님들은 다 이제 회장이 됐는데 사실 이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네. 최태원 회장 회장된 지 한참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광모 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다 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만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승진이 좀 됐고 삼성전자 또 분기 배당 결정이 좀 됐고 아마도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계열사 이제 임직원들한테 뭐 대규모 뭐 보너스, 특별 이제 상여금 또 지급도 가능성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삼성 SDI가 맞아요. 오늘 또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다. 삼성물산도 지금 실적이 좀 좋아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자꾸 이제 뭐 경기 침체니 뭐 금리 인상이니 이미 수개월 동안에 이제 시장이 반영되어 왔던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내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 2% 급락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사실 올랐던 거 이제 잠깐 좀 밀린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8%, 알파벳이 9%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게 시장의 이제 방향이 지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악재였던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다른 악재들은 분명히 좀 묻어놓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걸 신용 리스크와 관련해서 결부시키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 한국은행 총재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생중계를 좀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하느니 한전채 플러스 또 은행채까지도 이제 지급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서 채권 시장의 동요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의 동요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호재예요. 왜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의 논리를 하나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경기 침체가 지금 오히려 호재냐면 오늘 3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 역전됐거든요. 이게 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기대심리 지표 발표됐는데 기대심리 지표가 3개월 만에 또 다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는다라고 하면 달러가 당연히 약세 전환하는 게 맞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미 시장에 다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11월 달에 75bp, 그다음에 12월 달에 50bp, 내년 1분기 중에 25bp 올리고 나면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띨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지금 109.7까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아래로 이번 주 안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요. 지금 중화권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임 내기가 나오고 나서 대만도 지금 TSMC가 계속 출렁출렁하고 있고 홍콩 시장 급락했고 물론 오늘은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상해 증시도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북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탄탄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놨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외국인들 수급 심리,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방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제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좀 해드린 거고 오늘은 또 일부 대형주에만 수급이 쏠린 게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주들까지도 같이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의 기류 변화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보여줄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오늘 조금 의미심장하게 저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온통 악재성 이슈의 시장이 이제 정신을 못 차렸다면 10개월간의 가격 조정을 이제 거치고 나니까 이제 긴축도 좀 시큰둥, 경기 침체도 좀 시큰둥, 실적이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좀 시큰둥. 주식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속도 조절 피봇에 대한 가능성만 이제 딱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당장은 지표라든지 실적이 안 좋은 게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왜 안 좋았을까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메타 플랫폼즈까지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다 급락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연준의 피봇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 강달러 현상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정말 잘 되고 있던 지금 아이폰까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연준 위원들도 이제 분명히 직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강달러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기업들이 실적 악화되면 뭐 하겠어요? 사람부터 자르거든요. 고용 지표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와는 별개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연준의 이제 피봇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사실상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피해를 좀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 연초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가격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가 떨어지면 저는 성장주들 쪽으로 수급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캐나다도 사실은 0.75 금리 인상할 줄 알았더니 0.5밖에 안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0.75 올릴 줄 알았더니 0.5밖에 안 올렸잖아요.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계 경기에 대한 이제 하방 압력이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반등 가능성을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한 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우리 그 바람을 한번 잘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인사이트 원샷 원킬 종목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들 일단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0월 25일에 편입했던 디어유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장 섹터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지금 흐름 좋았는데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긴 해요. 네, 한 5% 고점 대비하면은 약 5% 정도 약소하게 지금 수익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저는 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27,000원 내외에서는 뭐 눈 감고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SM이 조금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여전히 이제 SM은 매각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남아 있다. 지배구조 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회사 이제 디어유의 가치가 더 높게 또 책정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디어유의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중화권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상당한 가입자 숫자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주이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라면 저는 아주 싼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저께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인크로스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미디어랩 이제 관련된 수혜주고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용 요금제 이제 11월 달에 출시하고 또 12월 달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광고용 요금제 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 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다.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쁘게 이제 장대 양봉 한번 만들었다가 2주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이쁘게 잘 거치고 21선 조정을 딱 한번 눌러주고 나서 전고점을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크로스도 오늘 한 5% 정도 이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가격적으로는 16,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어유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종목 리뷰했는데 지금 수익권이 많이 났어요.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네, DB하이텍은 저는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수익률이 거의 한 7, 8% 정도 올라와서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DB하이텍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파운드리라든지 후공정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에 대한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익스포저가 좀 큰 종목들 쪽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틀 전에 제법 좀 강하게 박스권 상단을 조금 뚫는 듯 하더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아주 견조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46,000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딱 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46,000원 넘어가면 이제는 5만 원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업황 이슈와 별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를 하기가 딱 좋을 만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지만 내년에는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8인치 파운드리 시장 쪽은 여전히 DB 하이텍이 공급자 우위에 시장을 조금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6,000원 뭐 목표가 터치를 했지만 5만 원까지 이제 2차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은 5만 원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네. 좋을까요?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성장주들을 일부러 좀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일순간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언제 이렇게 이 종목들이 올라왔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좀 미리 서둘러서 종목을 좀 매수해 놓으시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할 수 있다. 다음 주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훨씬 더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21,400원 현재가로 A스토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지금 성장주 중에 제일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넷플릭스예요. 맞아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주가가 좀 밀려버리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성장주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하반기 때 특히 이번 3분기 때도 지금 흑자 전환의 기대감, 실적도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높고 내년까지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이제 드라마의 이제 수익이 해외 판권 매출들이 인식이 좀 되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A스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업력도 꽤 오래된 기업이고 2004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2019년에 이제 상장이 좀 됐고 요 회사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킹덤 보셨죠? 네. 킹덤 때문에 이제 A스토리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A스토리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실 이제 지리산으로 쫄딱 망했다가 지금 우영우가 다 살려놨거든요. 네. 우투도 영투도 네. 우. 네. 우영우 덕분에 지금 A스토리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영우와 관련된 매출이 3분기 때 이제 온기로 인식이 될 거고 해외 판권 매출이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계속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영우 이제 시즌 2가 한 2024년경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이미 시즌 1만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상반기 때 이제 반영됐던 MBC의 이제 빅마우스 요것도 나름대로 이제 10% 한 초중반 때 시청률이 나오면서 한 중박 정도는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차기작이 지금 정말 기대가 돼요. 내년에도 이제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제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박재범 작가, 이 박재범 작가가 이제 굿닥터라는 드라마 이제 집필하신 분이거든요. 굿닥터도 되게 유명했고 얼마 전에 이제 송중기 배우가 이제 컴백할 때 빈센조라는 드라마 TVN에서 방영됐었죠. 그리고 이제 열혈사제, 요것도 이제 정말 인기리에 이제 방영이 좀 됐었잖아요. 요런 드라마들을 이제 집필한 박재범 작가가 지금 차기작 무당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최고 기대작 중에 하나거든요. 편당 제작비가 무려 지금 3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텐트폴 드라마로서 그야말로 이제 A스토리의 이제 부흥을 좀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내년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지금 보시면 뭐 장대연봉 만들었던 요 자리가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을 때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꾸로 지금 A스토리는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바닥권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니까 A스토리 편안하게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스토리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게임 관련주이기도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성장주의 이제 끝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3,550원 현재가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이제 게임주나 아니면 NFT 관련주들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금기시 될 정도로 맞아요. 진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사실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주가의 이제 이 중장기 추세를 보면 작년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24만 원 정도의 이제 고점을 만들었었거든요. 고점 만들고 나서 1년 내내 지금 빠지기만 하다가 근래 들어서서 겨우 이제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4만 원, 3만 6천 원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4만 원대를 이제 간신히 좀 회복을 하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다. 왜 그러면 많은 이제 성장주들 중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냐면 일단은 상반기 내내 신작 출시 지연됐고 게임 매출 부진했고 NFT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악재투성이의 이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성장주들의 이제 할인율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할인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전체 숫자가 이제 커지니까 주가는 이미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거의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거품이 완전 빠져 있는 이제 주가의 위치라서 낙폭 가대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 컴투스 홀딩스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게임 관련된 사업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NFT 관련된 사업들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컴투버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투버스가 컴투스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인 코인까지 지금 발행에 성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 홀딩스라고 하는 사업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가가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대감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오늘 2만 달러를 아주 오랜만에 지금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앞으로 NFT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거고 P2E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내년 중에 이제 도깨비가 출시가 될 거고 미르4가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4가 이제 글로벌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P2E 게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흥행신화, 성공신화를 좀 쓰게 된다면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15% 정도 이제 목표를 잡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목표가 5만 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시장 상황에 대한 거 지금 빅테크 기업들 내일 또 애플 실적 발표하면 주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전망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